을 직접적으로 조종하고 붕괴시키고 파괴해버린 장본인에게 그것을 건네준다는 것은 곧 절대적인 항복을 의미합니다. 부안가가 한 단어씩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로가 저와는 쉽게 유니폼을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눈에 저는 그저 마무리를 짓는 공격수, 즉 임무 수행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오늘 자신을 패배시킨 두뇌인 손흥민 앞에 멈춰 섰다면 그것은 구시대의 왕이 새로운 왕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언론의 사진으로 공식 인증하는 꼴이 되었을 겁니다. 그에게 8개의 발롱도르를 안겨준 그 위대한 자존심의 DNA는 자신이 가장 큰 상처를 받은 그 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결단코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위성과 태양계의 역설, 존중이라는 이름의 회피, 자신의 논점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부안가는 방금 해트트릭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낮추는 엄청난 용기를 보여주며 메시와 같은 천재의 눈에 비친 손흥민의 무서움을 부각시켰습니다. 오늘 제가 3골을 넣은 건 맞습니다. 제가 골문 앞에서 위협적인 존재였던 것도 맞습니다. 부안가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의 전술적 렌즈로 볼 때 저는 그저 손흥민이라는 인력의 축을 도는 하나의 위성에 불과합니다. 메시는 저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손흥민이 경기 전체를 설계하고 조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가봉 출신의 이 공격수는 심리학의 렌즈를 통해 분석했습니다. 당신과 같은 플레이메이커 레벨에서 뛰는 선수, 즉 공간을 조종하는 능력이 당신과 대등하거나 그날만큼은 당신보다 훨씬 뛰어났던 개인에게 완벽하게 패배했을 때 그 마음의 상처는 그저 강력한 슈팅 한 방에 골을 내주었을 때보다 훨씬 더 깊게 파고듭니다. 메시가 손흥민을 피한 것은 증오나 존중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그 반대죠.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일종의 심리적 방어 기제였습니다. 그는 지난 90분 동안 자신과 인터 마이애미의 무력함과 교착 상태를 적나라하게 폭로해버린 손흥민이라는 이름의 반사 거울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고 마주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손흥민을 피했다는 것,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암묵적인 클래스 인정이었습니다. 겸손의 정점, 외면당한 손흥민의 반응. 이 비하인드 스토리의 진정한 하이라이트는 메시의 반응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의식에서 외면당한 사실을 손흥민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있습니다. 부안가는 아시아의 슈퍼스타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 디테일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러가 저에게 유니폼을 던지듯 건네고 어두운 터널로 직행하는 것을 보자마자 저는 즉시 고개를 돌려 쏘니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안가가 회상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에고 이고가 강한 다른 슈퍼스타였다면 모욕감을 느꼈을 겁니다. 자존심이 상의 팔을 휘저으며 불평하거나 패배자의 분노를 조롱하듯 입술을 삐죽였겠죠. 하지만 소니는 어땠을까요? 그는 그저 그곳에 서서 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극도로 고요하고 평온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부안가는 위대한 주장의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미소를 지은 후 소니는 터널을 등지고 돌아섰습니다. 그는 경기장을 한 바퀴 돌며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7만 5천 명의 관중에게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그러고는 다가가 인터 마이애미와 LAFC 양 팀의 어린 선수들, 후보 선수들과 먼저 하이파이브를 하고 포옹을 나눴습니다. 그는 메시의 행동을 전혀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소니는 러의 분노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패배자가 느끼는 극도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것을 존중한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는 진정으로 위대한 남자는 자신의 힘을 증명하기 위해 상대방이 고개 숙여 유니폼을 바치는 것을 결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소니의 그 관대하고 고요한 행동은 저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 들린 메시의 유니폼을 내려다보았고
피치 밖에 서 있는 우리 주장의 거대한 인격적 크기에 비하면 그 유니폼이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무영의 전리품, 그 어떤 유니폼보다 값진 전광판에 스코어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데니스 부안가는 최고 수준의 결전 이후 얻을 수 있는 전리품의 가치를 재정해야 하는 단호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언론과 소셜미디어의 팬들은 휴대폰 배경 화면으로 쓸 7번과 10번이 포옹하며 유니폼을 교환하는 사진을 얻지 못해 아쉬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소니를 안타까워하기도 하죠. 부안가가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손흥민이 MLS의 전설들이 모인 신전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는 데 있어 그 유니폼은 결코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유니폼은 땀에 젖은 천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오늘 손흥민이 실제로 얻어낸 것은 그보다 수천 배는 더 거대합니다. 그것은 인터 마이애미 수비 시스템 전체의 잠재의식 속에 깊숙이 각인된 공포심입니다.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가 경기장을 즉시 떠나야만 했을 정도로 느끼게 만든 무력감과 분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콜리슴의 대형 전광판에 우뚝 솟아 찬란하게 빛나는 3대 0이라는 스코어입니다. 손흥민은 개막전 당일 디펜딩 챔피언의 자신감을 빼앗고 그들의 보이지 않는 왕좌를 찬탈했습니다. 진정한 전사이자 경기를 조립하는 플레이메이커에게 있어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유니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궁극의 전리품입니다. 손흥민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데니스 부안가의 이 심오한 심리학적 해독은 최고 수준의 축구가 뿜어내는 숨막히는 압박감을 직접 경험해본 전문가들로부터 즉각적인 찬사를 이끌어냈습니다. 리오 퍼디난드,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센터백 / TNT 스포츠 해설. 부안가의 말이 정확합니다. 2011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바르셀로나에 패했을 때 저 역시 메시나 사비와 유니폼을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술적으로 철저하게 두들겨 맞은 남자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니까요. 메시가 손흥민을 피한 것은 가장 거대한 찬사이며 네가 나를 완벽하게 쓰러뜨렸다는 무언의 인정입니다. 스티브 피터스 박사, 스포츠 심리학자 / 침프 패러독스 저자. 외면당했을 때 지은 손흥민의 미소는 그의 감성 지능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증명합니다. 그는 외부의 인정이나 환경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손흥민의 고요함은 메시의 분노와 완벽한 대조를 이루며 그가 실력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완벽한 승자임을 확고히 보여주었습니다. 새로운 왕의 대관식. 콜리슴 터널에서 벌어진 단 3초의 사건은 상대를 존중하지 않은 무례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천재들의 에고, 자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잔혹한 스케치였습니다. 부안가는 특유의 예리함으로 세상의 한 가지 진실을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때로는 전설의 등 돌림이 수천 마디의 인정보다 더 무거운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를 태연하게 받아들인 손흥민의 태도는 그가 이 리그의 새로운 지배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언론의 깊은 침묵과 사색 속에서 믹스트존 인터뷰가 막을 내렸습니다. 내일 아침 스페인의 마르카나 영국의 디 애슬레틱 일면에 메시와 손흥민이 유니폼을 교환하는 사진이 실리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신 MLS의 역사는 그에 못지않게 위대한 또 다른 장면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7만 5천 명의 관중석 한가운데 서서 평온하게 미소 짓는 손흥민.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누군가의 유니폼을 걸칠 필요가 전혀 없었던 남자의 모습을